여러분, 조선 왕실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로 손자를 지키는 것. 1762년 윤오월 13일.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한 구석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뒤주에 갇히는 순간을.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살짜리 아이. 훗날 정조가 될 그 아이.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는 이제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손자를 지켜야 했을까요? 오늘은 수빈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잃은 후 나타난 여인. 그리고 조선 최고의 할머니가 된 여인의 이야기를. 1735년 영조 11년의 일입니다. 궁궐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빈성 씨가 산후병으로 승하하였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오열했습니다. 그는 의빈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의빈을 잃은 후 한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슬픔에 빠져 계셨다. 궁궐은 깊은 애도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궁녀가 영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씨.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조는 슬픔 속에서 그녀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씨는 영조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누구였을까요? 궁중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696년에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양반가의 딸이었죠.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을 궁녀로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그런 그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의빈을 평생 그리워하셨다. 의빈성 씨. 영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영조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가 죽은 후에도 초상화를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영조 앞에 박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빈을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영조에게 다가갔습니다. 의빈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영조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박씨는 영조와 함께 의빈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슬퍼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영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씨는 영조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35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훗날 정조가 될 이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조의 손자였지만 동시에 박씨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박씨는 영조의 후궁이었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궁중의 관습에 따라 박씨는 세자빈 해경궁 홍씨를 도와 이산을 키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박씨는 세손 이산을 각별히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손자보다 더 애틋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처한 위험을.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조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52년 세손 이사는 17살이 되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영조는 이 손자를 무척 아꼈습니다. 사도세자에 대한 실망이 컸던 만큼 손자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컸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이 아이를 각별히 돌보았습니다. 궁중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세손의 건강을 항상 염려했다고 합니다.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고 공부할 때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이산을 아꼈을까요? 그녀에게 이산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희망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왕실의 유일한 희망.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중록의 기록을 보면 사도세자는 1750년대부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세자께서는 병으로 고통받으셨다. 옷을 갈아입는 것에 집착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궁녀들은 두려워했고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세손 이산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을 뿐입니다. 17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사도세자를 보는 것조차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부자지간이 원수처럼 되었다. 궁궐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패할지도 모른다. 그 소문을 들은 박 씨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세자가 폐위되면 세손도 위험해집니다. 왕이 계승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밤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디 이산만은 무사하기를.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762년 5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패하고 서인으로 삼는다.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만 세손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버티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762년 윤5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침 영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 한중록에는 그날의 참상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은 차마 붓으로 쓸 수 없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물 한 모금, 음식 한 입 없이 궁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도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박 씨는 궁궐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10살짜리 세손 이산. 그 아이는 그날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돌아서는 것을. 한중록에 따르면 세손은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세손께서는 깊은 충격에 빠지셨다. 박 씨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떨고 있는 작은 몸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5월 21일 사도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38살의 나이였습니다. 영조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훈련도감에서 졸아였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박 씨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슬픔? 분노? 두려움?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위험한 시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 그 아이는 이제 궁궐에서 가장 위태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적의 아들. 뒤주에 갇혀 죽은 세자의 아들.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아이. 궁중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손도 폐위될 것이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전해지는 바로는 당시 노론의 일부 세력이 세손을 제거하려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죽게 할 수 없다고. 설령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할머니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궁궐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세손 이사는 하루하루가 위험했습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세손의 처분을 논의하였다. 처분이라니. 10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미치는 시대였으니까요. 박 씨는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박 씨는 영조에게 자주 세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세손은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합니다. 세손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세손은 대업을 이을 자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영조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영조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사랑했지만 아들에 대한 분노도 컸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영조는 밤마다 뒤주 사건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영조에게 박 씨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세손과 영조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빈이 세손을 데리고 문안을 드렸다. 박 씨는 자주 세손을 데리고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지만 위험은 영조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는 세손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노론의 일부가 세손 대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세손이 실수하기를, 문제를 일으키기를. 그러면 영조에게 고해 바칠 수 있으니까요. 박 씨는 세손을 더욱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박 씨는 세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목숨과 직결된다. 10살, 11살, 12살. 아이는 아이답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완벽해야 했습니다. 박 씨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세손의 처소를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혹시 누가 해를 끼칠까봐, 혹시 독이 든 음식이 들어올까봐. 그녀는 늙어가는 몸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764년, 박 씨는 68살이 되었습니다.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손은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영조는 80을 넘겼지만 여전히 왕위에 있었습니다. 언제 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박 씨는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세손이 안전해지는 그날이. 하지만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770년, 1771년, 1772년. 영조는 여전히 왕이었고 세손은 여전히 세손이었습니다. 박 씨는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새손 이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살의 정조. 박 씨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년. 사도세자가 죽은 후 14년을 버텼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손자를 지켜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손이 즉위하여 정조대왕이 되시다. 궁궐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위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를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조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지. 한중록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 초기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상께서는 밤낮으로 두려워하셨다. 그때 정조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아이였습니다. 정조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정조가 자주 박 씨를 찾아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께서 수빈궁에 문안을 들이셨다. 정조는 할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14년 동안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해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마마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그리고 안도의 눈물을.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조는 안전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정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1776년 정조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파 싸움을 완화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80살의 노인이 된 그녀는 더 이상 궁궐을 돌아다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보고하기 위해. 할마마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흐뭇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킨 아이가 이제 훌륭한 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1786년 박 씨는 90살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쇠약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빈의 병환이 깊어지셨다. 정조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왕의 몸으로 직접 약을 올리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정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할마마마,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녀는 정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내가 훌륭한 왕이 되어 기쁘다. 부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거라. 1786년 12월 3일 수빈 박 씨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 씨가 승하하셨다. 상께서 깊은 슬픔에 잠기셨다. 정조는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그리고 감사함에. 장례는 극진히 치러졌습니다. 정조는 할머니를 위해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수빈 박 씨, 그녀는 평범한 궁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수빈 박 씨의 이야기는 얼마나 사실일까요? 한중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시어머니였던 박 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애롭고 신중하신 분이셨다. 새손을 각별히 돌보셨다. 정조실록에도 박 씨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정조가 할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박 씨가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내면 심리, 그녀가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정조를 지켰습니다. 14년 동안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정조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린 세손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궁궐의 음모와 위협 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박 씨는 정조에게 단순히 할머니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방패였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정조를 지켜주는, 그녀는 달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조를 이어주는, 그녀는 스승이었습니다. 정조에게 생존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수빈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손자를 지켰습니다. 70대, 80대의 노인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힘은 권력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박 씨는 왕비도 아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신과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게 움직였고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것이 결국 정조를 지켜냈습니다. 셋째, 역사는 화려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왕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수빈 박 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역사를 만든 사람들. 박 씨가 없었다면 정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조가 없었다면 조선의 개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사랑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넷째, 인내는 결국 보상받습니다. 14년. 박 씨는 14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이 불안하고 매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킨 아이가 성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수빈 박 씨는 17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조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혁군주가 되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하고 화성을 건설하고 당파 싸움을 완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박 씨가 있었습니다. 정조를 지켜낸 할머니. 오늘날 우리가 정조를 성군으로 기억하는 것은 수빈 박 씨 덕분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뒤편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들.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수빈 박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궁녀로 시작해서 위대한 할머니가 된 여인.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를 바꾼 여인. 조용했지만 강했던 여인.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수빈 박 씨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누군가를 지키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조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기대해 주세요.